전기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발전소도 안 돌아가고 송전 시스템도 망가져서 전기가 아예 끊어졌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내 방에 형광등이 안 들어온다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냉장고다. 인간이 식료품을 저장하지 못한다면, 물론 스팸, 햇반도 안 된다면 큰일 난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다. 전기가 끊어질 정도로 문명들이 좀비들에게 패퇴한다면 동물들도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어마어마한 숫자의 야생화된 돼지, 늑대로 다시 진화된 들개, 야생화된 소 등이 넘쳐나겠지. 자, 그럼 식료품을 저장하지 못하는 좀비월드 시대의 사냥에 대해 알아보자. 긴 창을 들고 야심차게 목책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오금이 저려서 신병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할 거다. 작은 소리에도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겠지? 베어 형님 말씀에 따르면 곰은 4km 밖에서도 인간의 냄새를 맡고 호랑이는 아무 기척 없이 다가와 뒤에서 덮친다. 호랑이를 목격할 때는 그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때뿐이라고 한다. 즉 목책을 나서는 순간 우리 곰 친구와 호랑이 친구는 아, 인간이 목책을 나왔구나, 몇 명이 나왔구나, 맛있겠다 하고 알고 있는 거다. 얘네가 배가 안 고프면 다행이고 배가 고프면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러니 마을 밖을 나선 초기 인류 사회 인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고도로 집중된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다큐에서 보는 아프리카 부족민이 가볍게, 즐겁게 사냥을 나가는 모습은 있다. 적어도 인간이 국가와 도로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수십만 종의 동물을 멸종시키고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까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목책 밖을 나서진 못했다. 그러니 인간을 보고 군침을 흘리는 각종 맹수들이 거의 사라진 지금의 아프리카와 비교하면 안 된다. 맹수들은 인간보다 서열 위에 있는 존재였다. 인간이 맹수에게 느끼는 두려움은 좀비월드의 좀비 떼에게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했음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므로 맹수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호랑이는 신령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것은 하늘의 벌이라고 생각했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물고 가서 자기 은신처에서 산채로 먹어치운다. 보통 목을 물어서 기절시킨 다음 내장부터 파먹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디 동굴벽에 호랑이, 사자, 곰 등등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사냥감을 그린 거라고 하지 좀 말자. 걔네가 어떻게 사냥감이니 숭배하려고 그렸는지, 멋있어서 그렸는지, 그리는 취미가 있어서 그렸는지는 모르겠다만 사냥하려고 그린 것은 아니라는 거다. 그 반대겠지. 사냥감은 인간이겠지. 좀비월드가 된 서울에서는 곰이 아마 킹왕짱 먹을 듯. 천적이 없으니 무럭무럭 자라 덩치는 산만해져 있겠죠? 곰이 앞발로 슬쩍 건드리면 사람 어깨 위에 있는 건 없어진다고 보면 됨. 그러고 나서 보란듯이 사람의 쓸개를 야무지게 빼먹겠지. 이제 덜덜 떨면서 죽창을 부여잡고 사냥을 나왔다고 치자.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야생소를 정면으로 떡하니 만났다고 치자. 그럼 인간이 몇 명이 이길 수 있을까? 최배달이 소랑 싸워서 이겼다는 말은 들어봤다. 아마 김동현이라면 할 수 있겠다. 당연히 보통 사람은 야생동물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 물론 부상당할 각오로 용감하게 야생소를 덮치면 당연히 부상을 당하겠지. 소독약, 소염제, 항생제가 없는 환경에서 살이 깊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면 그냥 죽는 거다. 팔에 상처 나면 팔 잘라야 한다. 그러고 나서 대부분은 죽는다. 그러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여럿이서 조심스럽게 둘러싸고 창을 던져서 사냥해야 하는데 소가 여럿이서 둘러쌀 동안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툭하면 도망을 가겠지. 창을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잘 던졌다 쳐도 맞은 상태에서 바로 덤벼들겠지.
뿔로 인간의 배를 정면으로 쑤셔버리겠지. 성인 남성 상체만한 새끼 멧돼지를 잡을 때도 심지어 베어 그릴스 형님마저 긴장 타야 하는 거다. 그런데 문명이 사라진 세상에서 멧돼지는 커진다. 마티즈만큼 커진다. GOP 근무하던 애들 목격담이 다 구라는 아니라는 거다. 이와 같은 초기 인류 사회의 사냥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계속 도망다니게 하고 쫓아가는 방법. 죽을 때까지 쫓아가면 소가 지쳐서 꼼짝 못하게 되고, 이때 힘 빠진 소를 멀리서 무얼 던져서 제압하는 단순무식한 방법. 이 방법은 소가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과연 저 뿔로 나의 배를 찔러서 내장이 쏟아져 나올 만큼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순전히 감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소도 지치지만 나도 존나 지치겠지. 둘째,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맹수가 먹고 남긴 소를 찾아서 먹는 방법. 맹수는 내장부터 파먹는다. 내장은 한두 시간 만에 상할 수 있다. 그래서 맹수는 내장부터 먹고 내장이 환장하도록 진화돼 있다.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해서 바로 먹는 동물은 다 그렇게 진화했다. 인간은 꽃등심과 부채살과 채끝살을 좋아하도록 진화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동물을 바로 잡아서 먹는 종족이 아니었다는 거다. 실제로 석기시대 유물 중에는 동물의 사체를 가져와서 골수를 빼먹기 위한 돌칼이 널리 발견되기도 한다. 동물의 사체를 줍줍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사냥이었다. 이스라엘 캣셈 동굴에서 발굴한 구석기 시대의 둥근 석기. 석기에 묻어있는 물질을 분석해서 이 석기가 골수를 먹기 위해 뼈를 부수는 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밝혀냄. 그냥 돌덩이로 보이는데 그걸 주워다가 분석할 생각을 했음. 대단하단 말밖에. 문명이 사라지면 인간의 서열은 내려간다. 호모사피엔스가 본래 만물의 영장이었다는 생각은 접도록 하자. 초기 인류 사회에서 인간의 서열은 존나 낮았다. 좀비월드에선 좀비보다 더 아래일 거다.